식당이 망하는 이유가 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운 이사의 장사노트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식당 창업해서 월 순수익 2천만 원, 또 브랜드 하나로 월 매출 1억, 이런 성공 사례들은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공하는 방법보다 먼저 망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식당 창업의 첫 번째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발표하는 폐업 통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6천 개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가운데 음식점 폐업률은 15.14%로 소매업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50.4%가 폐업 이유를 사업 부진이라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음식점일까요? 왜 다른 업종보다 음식점이 더 빨리 문을 닫는 걸까요? 상담했던 사장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시면서 권리금, 인테리어, 또 주방 설비, 초기 집계까지 약 1억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오픈 첫 달 주문도 나름 제법 잘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좀 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광고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주문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세, 인건비, 또 광고비, 대출 이자는 매달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은 있었지만 수익은 없었던 거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매장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수백 개의 매장을 상담하고 또 직접 브랜드를 만들면서 계속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망하는 식당들은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의 매장이 있습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임대료 비중은 대략 10%입니다. 근데 매출이 절반인 1,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임대료 비중은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월세는 단 1원도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사가 안 될수록 사장님을 가장 먼저 압박하는 것은 바로 고정비입니다.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창업하면서 직원부터 먼저 채용합니다. 하지만 주문이 없는 날에도 인건비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혼자 운영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주문이 늘어난 뒤 직원을 채용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투자금입니다. 권리금, 인테리어, 또 주방 설비에 과도하게 투자하게 되면 장사가 자리 잡기도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가 사장님을 먼저 압박합니다. 실제로 폐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 것보다 대출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줄이고 또 인건비를 줄이고 초기 투자금까지 줄였다면 이제 식당은 절대 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망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고객이 다시 찾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장사는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것보다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매장이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것을 단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배달시장에서는 이것을 재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다를 뿐 장사의 본질은 같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고객이 많은 식당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배달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배달 플랫폼은 사장님의 감이 아니라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다시 주문했는지, 또 리뷰를 남겼는지, 또 찜을 했는지, 검색을 통해 다시 방문했는지, 메뉴를 클릭한 뒤에 실제 주문까지 이어졌는지, 이러한 고객 행동 데이터를 계속 분석합니다. 광고는 첫 주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문은 광고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고객이 다시 찾지 않는 매장은 광고비를 계속 써야 하고 또 광고를 멈추는 순간 주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재주문이 꾸준히 발생하는 매장은 광고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검색 유입과 단골 고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식당 경영의 핵심 경쟁력은 좋은 상권도 또 광고도 할인도 아닌 재주문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홀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거나 직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존 주방을 활용해서 배달 브랜드를 추가하셨습니다. 근데 메뉴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 리뷰 분석이었습니다. 경쟁 브랜드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은 불만은 면이 불었다, 또 육수가 좀 아쉽다, 또 양이 부족하다였습니다. 반대로 좋은 리뷰에는 배달인데도 면이 불지 않았다, 또 전문점보다 맛있다, 그래서 다시 주문했다 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장님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뉴를
설계하셨고 또 광고보다 먼저 고객이 다시 주문할 이유를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재주문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리뷰와 찜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광고비를 크게 늘리지 않았는데도 배달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결국 성공의 이유는 광고가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먼저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식당 창업의 첫 번째 목표는 억대 매출이 아닙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데이터도 쌓이고 단골도 생기고 브랜드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매출과 수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광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와 사례 그리고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망하지 않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사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배달 브랜드 도입이나 샵인샵 운영 또는 현재 매장의 문제점을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장님 매장에 가장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다운 이사의 장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